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끝까지 남아 계시는 이분들은 정말 상을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그냥 마음 같아서는 기계식 키보드 하나씩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오늘 끝까지 이렇게 예, 마지막 강연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까 이영희 교수님 소개해 주시긴 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원래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 전공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걸 또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좀 진행했던 연구 몇 가지를 중심으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저희가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 하드웨어 아키텍처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왜 이게 도메인 스페시픽 하드웨어가 중요해졌는지, 소위 말하는 이제 가속기들이죠. 액셀러레이터들이 왜 중요해졌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기 있는 머신들을 알아볼 수 있으신 분? 이게 오프라인 강의였으면 제가 무슨 선물이라도 들고 가서 이거라도 뭐 이렇게 좀 하나씩 뿌리고 이랬을 텐데. 예. 보시면은 왼쪽 머신은 굉장히 그 오래된 걸로 보이죠. 저기 위에 조금 이렇게 알파벳으로 마크 1 뭐라고 써 있는 것 같고 오른쪽에는 인텔 로고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두 가지 머신은 왼쪽 것은 그 마크 1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그 코넬 대학에서 예전에 개발했던 60년대 개발했던 머신이고 오른쪽에는 인텔에서 개발했던 E10이라고 하는 그 뉴럴넷 트레이닝 가속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GPU의 전신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마크 1 퍼셉트론은 사실 이게 사실 퍼셉트론 모델을 개발한 로젠블랏이 직접 어떻게 보면 디자인한 약간 하드웨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 스페셜라이즈드 AI 머신을 빌딩하려고 하는 에포트는 사실은 그 AI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최근까지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쓰는 이제 최근까지 그 전만 해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스페셜라이즈드 머신을 사실 볼 기회가 거의 없었죠. 그 이유는 사실은 무어즈로가 너무 동작을 잘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계속 트랜지스터는 계속 스케일링이 되고 우리가 특별히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뭐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 성능이나 뭐 에너지 효율이 뭐 2배씩 좋아지는 약간 이런 좋은 호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제너럴 퍼포스, 그러니까 범용 컴퓨팅의 시대였는데 우리가 굳이 스페셜라이즈드 플랫폼을 만들지 않아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들지 않아도 그냥 CPU만 갖고 모든 걸 돌려도 잘 돌던 아주 좋은 시절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무얼슬로우가 끝나가면서 더 이상 이제 공정 스케일링이 어려워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반도체 이제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더 이상 빠른 속도로 이제 발전하지 못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CPU 퍼포먼스가 여기 거의 이제 플랫하게 되어가는 이런 추세를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거의 최근에 퍼포먼스 트렌드는 거의 향상이 없는 이런 추세를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요 시대를 골든 에이지 오브 마이크로 프로세스 디자인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디램, 이제 메모리 코스트의 스케일링 트렌드를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돈을 예를 들면 뭐 10불을 내면 얼마만큼의 메모리를 쓸 수 있는데 그게 매년 스케일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양의 돈을 내면 같은 이제 어마운트의 돈을 내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메모리가 점점 싸지니까 더 많은 이제 높은 용량의 하드 디스크나 아니 SSD나 뭐 이런 디스크나 아니면 메모리 살 수 있었는데 이 코스트 스케일링 커브를 보면 이건 이제 1기가바이트를 사는데 몇 달러의 돈을 지불해야 되느냐 이걸 쭉 우리가 트래킹을 해보면 굉장히 스케일링이 잘 되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이제 디램 스케일링이 거의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추세를 볼 수가 있고 플래시는 조금 나아요. 그러니까 SSD를 만드는 이제 플래시 디바이스는 조금 스케일링이 아직 여전히 뭐 3D로 뭐 쌓고 이래가지고 좀 낮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케일링 자체가 좀 둔화되고 있는 이제 그런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트렌드를 보면 여기 뭐 실제로 머신러닝 뭐 알고리즘 뭐 모델 트레이닝하고 개발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실제로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그 GPU 리소스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오픈 AI에서 이제 가져온 데이터를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델을 트레이닝 하는데 필요한 토탈 플롭스의 양이 계속 익스포넨셜하게 스케일링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무얼즈로보다 훨씬 빠르게 스케일링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모델을 트레이닝 하는데 드는 플롭스의 양이 한 3.5개월마다 2배씩 증가하는 이런 트렌드를 볼 수 있고 오늘 오전에 또 이제 그 다른 분들 아마 저기 이민아 박사과정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GPT-3 같은 모델을 트레이닝 하려고 그러면 클라우드에서 만약에 트레이닝 하면 100억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방금 또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델 사이즈가 계속 스케일링 되면서 아래 그림 보시면은 벌트 정도만 해도 그때만 해도 굉장히 큰 대규모 모델이라고 했지만 뭐 기껏해야 뭐 큰 모델이 버트 라지가 뭐 한 1기가바이트 조금 넘는 정도의
모델 사이즈를 가졌다면 지금 뭐 GPT-3는 뭐 한 700GB 정도 되고 그 뒤에 뭐 이번에 뭐 작년에 올해 나온 모델들은 뭐 트릴리언 파라미터를 갖는 모델들은 뭐 쉽게 수 테라바이트, 수십 테라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 사이즈가 또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트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공정 스케일링이나 어떻게 보면 반도체 자체의 테크놀로지의 개발은 굉장히 더디게 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컴퓨테이션의 양이나 메모리의 양은 굉장히 크게 훨씬 더 빠르게 스케일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솔루션으로 이제 등장한 것이 소위 말하는 도메인 스페시픽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도메인 스페시픽 아키텍처는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제너럴 퍼포스 컴퓨팅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도메인에 굉장히 스페셜라이즈 되어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만들므로써 그 어떤 우리가 그 이피션시의 갭을 좀 메워보고자 하는 그런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 우스갯소리로 저희 아키텍처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CPU의 시대는 가고 XPU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데 여기 오른쪽에 제가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이걸 서베이를 했어요. 최근에 나온 이제 프로세서들의 우리가 XPU들의 그 알파벳들이 지금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APU, BPU, CPU, DPU, FPU 뭐 다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뭐 A는 뭐 Accelerated Processing Unit, B는 Brain Processing Unit, 뭐 CPU는 CPU고 DPU는 뭐 Deep Learning Processing Unit 해가지고 그 스페셜라이즈드 프로세서가 너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알파벳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으니 빨리 뭐라도 하나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로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너럴 퍼포스 컴퓨팅의 시대에서 도메인 스페시픽 컴퓨팅의 시대로 빠르게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고 대신 높은 이제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DSA의 장점인데 반면에 이제 비교적 좁은 커버리지를 갖고 있고 프로그램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약간 이런 단점이 있는 것은 이런 DSA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회사들이 다 DSA를 만들고 있죠. 최근에 뭐 소위 말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경쟁적으로 자체 플랫폼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드웨어까지 디자인해가지고 만들고 있고 뭐 구글의 TPU 같은 것도 잘 알려져 있죠. 구글 TPU, FPGA의 뭐 브레인웨이브 같은 FPGA 기반의 플랫폼도 있고 그다음 테슬라의 뭐 셀프 드라이빙 FSD, 풀 셀프 드라이빙 플랫폼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경계가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이제 그런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딥러닝을 가속하기 위한 이런 솔루션, 특히 이제 하드웨어 알고리즘 코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CPU가 가장 플렉서블하지만 이피션시가 가장 낮은 이제 플랫폼이고 오른쪽에는 이제 커스텀 ASIC이 있습니다. 커스텀 ASIC은 이제 굉장히 픽스된 어떤 그 오퍼레이션만 실행할 수 있는 대신 가장 높은 이피션시를 갖는 이제 그런 플랫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 GPU가 이제 왼쪽 두 번째쯤에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소프트 DPU가 약간 좀 말랑말랑하게 우리가 필드에서 이거를 컨피그레이션 할 수 있는 FPGA 기반의 플랫폼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구글의 TPU 같은 것들은 이제 여기 하드 DPU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이나 데이터 타입들이 픽스되어 있는 그런 가속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릴 거는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코디자인. 그러니까 ASIC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피션시를 완전 익스트림까지 푸시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알고리즘과 하드웨어를 같이 최적화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비전이나 요즘 모델에서 이제 퀀타이제이션 같은 거 많이 하는데요. 퀀타이제이션 할 때 예를 들어서 2빗 아니면 뭐 3빗, 4빗 퀀타이제이션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아무리 알고리즘이 뭐 우리가 2빗 해가지고 뭐 애큐러시 드랍 없이 잘 된다. 라고 하면 예를 들면 CVPR 같은 데는 이제 잘 퍼블리시가 되겠죠. 되는데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에서 돌렸을 때 정말 성능이 나올 거냐.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CPU나 GPU 같은 하드웨어는 2빗 연산을 잘 지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건 최소한 8빗으로 패딩을 해가지고 8빗 연산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거의 뭐 8빗 연산하는 거나 2빗 퀀타이즈 모델 실행하는 거나 별 성능 차이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어떤 알고리즘의 그런 이피션시의 베네핏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그러니까 2빗 데이터 패스를 갖는 어떤 스페셜라이즈 프로세서를 만들어야지만 진짜 2빗 퀀타이제이션의 베네핏을 끝까지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항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같이 우리가 설계를 해야지만 우리가 최대한의 어떤 이피션시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연구를 접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워크를 사실 세 가지 워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프리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뷰 말씀드리고 이제 자세하게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첫 번째 파트는 저희가 최근에 만든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 가속기를 좀 소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익스트림 그 스케일 모델에 보면 이제 사실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이 많잖아요. 근데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을 보면 이제 어텐션이 굉장히 중요한 키 프리미티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주장하기로는 사실 최근에 그 딥 뉴럴넷에서 가장 중요한 어드밴스먼트 중에 하나는 사실 어텐션이라는 그 메커니즘이고요. 어텐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컴퓨테이셔널리 헤비하죠. 많은 연산을 필요하는. 근데 저희가 관찰하기로는 이거는 굉장히 컴퓨테이션이 웨이스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거를 프로블럼으로 봤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와 알고리즘을 같이 이거를 조인틀리 옵티마이즈를 해서 새로운 approximate attention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걸 또 fully leverage 할 수 있는 커스텀 ASIC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efficiency를 극대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저희가 제 칩도 만들었고 이걸 이제 실제로 돌려보면 GPU 대비 같은 예를 들면 같은 플랍스를 갖는 GPU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어텐션 프로세스를 만든다고 하면 GPU 대비 한 20배에서 150배까지 더 높은 스피드업을 얻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 지금 현재 그런 이제 대규모 모델들의 스케일링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내용은요. 이거는 조금 이제 또 다른 내용인데 두 번째 내용은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사실 요즘 그 머신러닝 모델 대규모 모델 트레이닝 하다 보면은 메모리가 모자라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사실 GPU 우리가 하이엔드 GPU 사봤자 뭐 한 수십 기가바이트 정도 DRAM 사이즈가. 그래서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A100 GPU의 가장 하이엔드 모델이 한 80기가바이트 정도 메모리 갖고 있는데 그래봤자 뭐 수십 기가바이트죠. 근데 우리가 아까 트레이닝 해야 되는 모델은 뭐 테라바이트 레인지의 모델을 트레이닝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모델 패러럴하게 이거를 여러 개의 GPU를 써서 굉장히 그 메모리 사이즈를 늘리기 위해서 좀 GPU를 많이 써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GPU 개수를 늘림으로써 메모리를 스케일링하는 방식이 굉장히 비용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그러면 이렇게 값비싼 그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그러니까 GPU에 있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를 로우 밴드위스 하이 커패시티 낸드 플래시로 이거를 대체하고 그래서 데이터 패럴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GPU에다가 낸드 플래시 기반의 메모리 시스템을 장착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를 한 노드에 한 GPU에 담을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적은 수의 어떻게 보면은 GPU로도 대규모 모델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통해서 TPU 버전 3 대비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 디바이스의 코스트를 한 3.6배 정도 줄 수 있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트레이닝 코스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사실 보시고 이해하셨으면은 뭐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나가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뭐 좀 더 디테일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파트 1과 파트 2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A큐브하고 엘사라는 두 개의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 커스텀 가속기 코디자인 스터디를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제 생각에는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조금 저희 잠시만요. 제가 채팅 박스를 좀 볼게. 예. 예,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A 큐브를 먼저 조금 자세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엘사는 약간 그의 소편이니까 조금은 빠르게 중요한 내용만 중심으로 커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텐션 메커니즘 아까 소개를 드렸는데요.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인트로듀스된 최근도 아니죠 사실 뭐 한 5년쯤 됐나? 그래서 뭐 이제 비교적 최근에 이제 인트로듀스된 새로운 이제 뉴럴 네트워크 프리미티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용되는 용도는 크게 보면은 어떤 큰 메모리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데이터를 찾아내는 메모리 네트워크 같은 게 이제 그런 예겠죠. 그다음에 또는 뭐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인풋 데이터, 인풋 토큰들 간의 어떤 릴레이션을 파악하는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뭐 Q&A 시스템 같은 걸 예를 들면 어떤 쿼리가 들어왔을 때 쭉 어떤 그 스테이트먼트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스테이트먼트에서 우리가 그 쿼리의 답을 찾기 위해서 가장 그 그러니까 릴레이션십이 높은 관련성이 높은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찾는 이제 그런 걸 할 때 어텐션이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셀프 어텐션 같은 거는 아까 말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에서 그 토큰들 간의 뭔가 릴레이션십을 찾을 때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어텐션 메커니즘을 계산적으로 보시면은,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쿼리 벡터가 있고, 그다음에 쭉 이제 키 벡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그 Q&A 시스템에서 예를 들면 그 이게 뭐 센텐스의 인베딩일 수 있겠죠. 그 쿼리의 어떤 인베딩이 들어왔을 때 그거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센텐스의 인베딩을 찾는 이제 그런 연산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닷 프로덕트를 해서 각각의 키와 쿼리 페어들 간의 어텐션 스코어를 전부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n은 여기서 지금 n개의 토큰이 있고, 그다음 키가 있고, 그다음에 d 디멘셔널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요. 어텐션 스코어를 쭉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스텝 2는 이제 이걸 소프트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하죠. 소프트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이건 기본적으로 샤프닝하는 이펙트를 가지니까 높은 숫자는 거의 1에 수렴하게 되고 낮은 숫자는 거의 0에 수렴하게 되겠죠. 그래서 값들의 어떤 차이를 이렇게 컨트라스트를 더 주는 이제 그런 오퍼레이션이 되겠고, 이제 이 노멀라이즈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게 되면 요거를 각각의 커러스펀딩 밸류 매트릭스의 웨이티드 썸으로 파이널 이제 벡터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밸류 벡터를 각각의 노멀라이즈 스코어로 웨이트를 가해서 이걸 전부 다 더하면 이제 아웃풋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텐션의 코스트를 계산해 보면 보통 이제 2ND, 그러니까 n 개의 이제 키가 있고, 그다음에 d 디멘셔널 벡터라고 하면 2ND의 맥 연산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다 프로덕트 하는데 n 타임스 d,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웨이티드 썸을 구하는데 n 타임스 d의 맥 연산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n 번의 익스포넨트 컴퓨테이션이 필요하겠죠. 그냥 소프트맥스 계산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사실은 전체 그 어떤 어텐션 기반의 모델들의 상당한 이제 토탈 런타임을 차지하게 됩니다. 약 35%에서 60% 정도까지 차지하게 되고, 이게 그 n이 스케일 될수록 더욱더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퀀스 랭스가 길어진다거나 이렇게 n이 커지면 더 포션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바는 알고리즘을 커스터마이즈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커스터마이즈한 하드웨어를 스페셜라이즈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기존의 어떤 GPU, 그러니까 덴스 컴퓨테이션을 하는 GPU 대비 훨씬 더 높은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프락시메이션이 왜 가능한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어텐션이 정의되어 있기는 덴스 매트릭스의 어떤 오퍼레이션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만, 이걸 시멘티컬리 생각해 보면 사실은 컨텐트 베이스드 서치나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아까 어텐션 스코어를 쭉 키하고 쿼리 페어별로 어텐션 스코어를 쭉 계산을 했는데, 요거를 만약에 소프트맥스를 하게 되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많은 이제 그 벡터들이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수의 굉장히 큰 값을 갖는 그런 이제 키들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높은 웨이트 값을 갖게 되고, 나머지 값들은 거의 이제 0에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 이그젬플에서 보면은 거의 요 하이라이트한 4개의 캔디데이트 벡터들만 사실상 아웃풋에 어떤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나머지 키들은 거의 이제 아웃풋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제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성질을 이해한다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아웃풋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그런 캔디데이트를 좀 이피션트하게 많이 찾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뒤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뭐 웨이티드 썸을 구하거나 아니면 소프트맥스를 계산하거나 이런 걸 계산하는 좀 무거운 컴퓨테이션들을 많이 스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계산을 좀 스파르스하게 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원래는 그냥 모든 키에 대해서 전부 다 페어와이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빠르게 예측적으로 어떤 키들을 만약에 이게 렐러번트한 키라고 아이덴티파이 하게 되면, 그럼 나머지 키들은 다 스킵해버리고 우리가 방금 찾은 캔디데이트들만 가지고 아웃풋 계산할 테니까요. 그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스파르시파잉한 약간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질문이,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질문이겠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뭐 아까 하고자 하는 바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새로운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피션트한 그런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스페셜라이즈드 하드웨어를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던 그 다른 컴퓨팅 플랫폼보다 어텐션 연산을 계산하는데 훨씬 더 높은 퍼포먼스와 에너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러면 이제 실제로 했던 일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A3 베이스라는 이제 하드웨어가 있어요. 이건 그냥 뭐냐면 저희가 아까 소개드렸던 그냥 덴스한 그 어텐션 연산을
그냥 3스테이지 파이프라인으로 그냥 하드닝 시켜버린 거예요. 하드웨어로 하드닝 시켜버린 거고. 그래서 뭐 첫 번째 스테이지는 닷 프로덕트, 두 번째 스테이지는 익스포넨트 컴퓨테이션, 세 번째 스테이지는 아웃풋 컴퓨테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3스테이지 파이프라인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냥 알고리즘을 그냥 그대로 뭐 하드웨어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상당히 높은 성능 향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진짜 GPU나 아니면 CPU 같은 제너럴 퍼포스 플랫폼에 비해서 훨씬 더 스페셜라이즈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훨씬 상당한 성능 향상이 있지만 저희가 주장하기로는 요거보다 어프락시메이션을 더 하게 되면 훨씬 더 높은 에피션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리서치 퀘스천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쿼리가 주어졌을 때 set of candidate들을 빠르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키 퀘스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큐브하고 사실 아까 다음에 소개드릴 엘사가 그런 캔디데이트 셀렉션 하는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좀 차별성이 있는데 첫 번째 이 A 큐브에서 저희가 취한 어프로치는 그 그리디 어프로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그 그림을 보시면 쿼리가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키 매트릭스가 있죠.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각각의 이 쿼리 커러스펀딩 엘레멘트마다 서로 페어와이즈 곱셈을 해가지고 컴포넌트 멀티플리케이션 리절트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서머 프로덕트를 계산할 때 일단 각각의 텀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요거를 한꺼번에 썸을 하게 되면 이 페어와이 그러니까 로우와이즈 썸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사실은 계산하고자 하는 어텐션 스코어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썸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어텐션 스코어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다 계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계산하지 말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개념적인 컴포넌트 멀티플리케이션 리절트라고 하는 이제 매트릭스가 있다고 치면은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높은 값과 가장 낮은 값만 셀렉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 보시면 이 컴포넌트들 중에는 0.7이라고 하는 왼쪽 아래에 있는 게 가장 높은 값이죠. 얘를 먼저 취해서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스텝 1에서는 얘를 취해서 우리가 에스티메이티드 어텐션 스코어를 커러스펀딩 로에다가 이거를 값을 더해요. 근데 두 번째 가장 낮은 값은 마이너스 0.54니까 여기로 두 번째 로에다 계산을 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스텝에서는 두 번째로 큰 애와 두 번째로 작은 애를 커러스펀딩 로우에다 더해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로 값이 큰 애는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0.30이 두 번째로 큰 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작은 애는 마이너스 0.48이라는 빨간색으로 칠한 애죠. 그럼 얘도 각각의 이제 커러스펀딩 로우에다가 이거를 값을 더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더 나은 좀 더 나은 어프락시메이트 스코어를 갖게 되겠죠. 물론 우리가 이 프로세스를 모든 값을 다 더할 때까지 이걸 반복하게 되면 그러면 진짜 트루 어텐션 스코어를 얻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이거를 무한히 반복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스톱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 하면은 예를 들면 세 번째 더 하면 더 이제 트루 어텐션 스코어에 가까운 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m이라는 파라미터를 두고 n번만 하고 이제 n번째 라운드 끝나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좋은 점이 어차피 남아있는 애들은 전체적인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다. 그리고 이 값이 소프트맥스를 지나고 나면 값의 차이가 확 벌어져서 사실상 에러가 더 줄어든다. 이런 이제 인투이션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이제 질문은 그러면은 이런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아까 보여드린 컴포넌트 매트릭스를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가장 큰 애와 두 번째로 큰 애와 세 번째로 큰 애를 어떻게 하면 이피션트하게 찾을 수 있냐. 그게 사실 핵심적인 컨트리뷰션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그걸 계산하지 않고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키 매트릭스를 프리프로세싱을 해요. 그러니까 프리프로세싱을 하냐면은 프리프로세싱 어떻게 하냐면은 컬럼 와이즈 소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면 이 컬럼을 보시면 이 컬럼은 지금 이 컬럼 와이즈 소팅을 한 건데 이 컬럼은 happen to be 가장 낮은 값으로부터 가장 높은 값으로 이제 쫙 예쁘게 소팅이 이미 돼 있는 컬럼이죠. 그래서 얘는 상관이 없고 예를 들면 얘 세 번째 컬럼을 볼까요? 세 번째 컬럼을 보게 되면 얘가 가장 작은 애니까 첫 번째 로우로 가고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로 작은 애니까 여기 가운데 로우로 가고 여기 가장 큰 애가 마지막 값으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메타데이터 여기는 꺽쇠에 있는 값들은 얘가 몇 번째 오리지널 로우에 있었는지에 대한 그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메타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0번 로우에서 왔고 얘는 1번 로우에서 왔고 얘는 2번 로우에서 온 거겠죠. 원래 오리지널 키 매트릭스에서. 자, 이렇게 먼저 sorted key matrix라는 거를 프리프로세싱을 해요. 프리프로세싱 해가지고 솔팅을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포인터를 둬서
각각의 컬럼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가장 높은 값이 어딘지를 포인팅하는 포인터를 하나씩 둡니다. 근데 이게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에 따라 다른데 이 들어온 쿼리의 값이 만약에 그 값이 파지티브면 얘는 가장 큰 값을 포인팅하도록 포인터를 두고요. 얘처럼 들어온 쿼리의 이 디멘션의 값이 만약에 네거티브일 경우에는 이 가장 낮은 값을 포인팅하도록 포인터의 값을 이니셜라이즈해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결국은 가장 높은 값을, 가장 큰 값을 찾으려는 거잖아요. 근데 쿼리 값이 만약에 네거티브면 네거티브랑 곱해야지 가장 큰 값이 나오겠죠. 반면에 쿼리에 있는 어떤 값이 파지티브면 가장 큰 파지티브 값이랑 곱해야지 파지티브 맥시멈 값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파지티브인 값은 파지티브, 가장 아래에 있는 엘리멘트, 네거티브인 디멘션에는 가장 위쪽에 있는 엘리멘트를 포인팅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인팅을 하게 한 다음에 매번 라운드마다 이 값이 포인팅하고 있는 요 엘리멘트와 각각의 커러스펀딩한 그 엘리멘트 간의 프로덕트를 계산해요. 그럼 예를 들면 0.8 곱하기 0.9 하면 0.72가 되겠죠. 첫 번째 컬럼은 스코어가 0.72일 거고 두 번째 컬럼은 스코어가 마이너스 0.5 곱하기 마이너스 0.6이니까 0.30.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럼은 0.6 곱하기 0.4가 0.24 이렇게 세 개의 컬럼이 나오겠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맥스인 값을 만약에 찾으면 얘가 1등이에요. 전체 1등이네요. 왜냐하면 모든 컬럼에서 지금 가장 큰 애들이 붙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1등을 찾으니까 얘가 지금 true first 1등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 라운드에서 가장 그 큰 컴포넌트를 찾았어요. 그러면은 셀렉트된 로우에서는 이 포인터가 다음 값으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미 얘는 값이 테이큰 됐으니까 첫 번째 컬럼 그 포인터의 값이 두 번째로 이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있는 이제 0.7이라는 값은 커러스펀딩 로우의 어텐션 스코어로 덧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포인터를 이제 계속 이제 한 번 이길 때마다 그 특정한 컬럼이 이길 때마다 다음 엘리먼트로 또는 가운데 컬럼이 이겼으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식으로 쭉 이제 계속 한 라운드마다 포인터를 하나씩 이기면 매 라운드마다 우리가 가장 큰 엘리먼트를 하나씩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파지티브 쪽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미니멈 값도 같은 방식으로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E 플러스를 m번 반복하게 되는데 m은 그냥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약간 너브로 조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어떻게 보면은 accuracy와 efficiency의 그런 트레이드오프를 할 수 있겠죠. 좀 더 m이 크면은 좀 더 accuracy가 높을 거고 대신 이제 컴퓨테이션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반면에 m이 작으면 뭐 더 아무래도 어그레시브한 옵티미제이션, 어그레시브한 컴퓨테이션 하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 좀 빠르게 스킵하고요. 예,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산을 몇 번 이터레이션 반복하면 우리가 비교적 충분히 가까운 어떤 그 approximate attention score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하드웨어로도 구현을 했는데요. 하드웨어 이제 sorted key matrix SRAM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맥스 포인터. 아까 포인터 한 개만 얘기했지만 사실 민 쪽에 포인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컬럼별로 이제 포인터가 있는 포인터들의 벡터가 있고요. 민 포인터, 맥스 포인터 벡터들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들을 각각의 이제 그 컴포넌트 현재의 가장 큰 컬럼 와이즈 컴포넌트들을 계산하는 멀티플리케이션 버퍼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에 맥스를 취하는 이제 맥스 또는 민을 취하는 이제 컴패레이터 트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어텐션 스코어 업데이트한 업데이트 로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구성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저희가 디자인한 A 큐브 어프록시메이트 하드웨어가 되고요. 이밸류에이션 쪽으로 좀 넘어가서 이거를 좀 살펴보면 물론 당연히 이제 저희가 전체적인 모든 컴포넌트들을 다 보지 않기 때문에 액큐러시 드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컨서버티브하게 예를 들면 1% 정도 대의 매트릭 로스를 우리가 톨러레이트 하겠다 그러면 한 여기에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m을 뭐 2분의 1 n으로 세팅할 경우에는 이건 컨서버티브 세팅인데 한 1%에서 1.6% 정도 매트릭 퍼포먼스 디그레데이션이 있고 어그레시브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m을 8분의 1 n으로 세팅하게 되면 뭐 한 8, 9% 정도까지 액큐러시 로스가 있겠죠.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걸 대가로 이제 얻는 퍼포먼스 게인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베이스 A 큐브 액셀러레이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그냥 어프락시메이션이 전혀 없는 그냥 진짜 알고리즘 원래 오리지널 알고리즘을 그냥 하드웨어로 만든 그냥 그 디자인인데 그게 이제 CPU 대비 한 뭐 5배 40배 정도 이제 스피드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GPU 대비해서는 이게 사실은 벌트를 실행할 때 GPU 스루풋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이유는 저희가 이게 디자인한 사실 이 ASIC이 굉장히 작거든요. 이 칩이 한 2mm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칩이어서 사실은 뭐 수백 제곱밀리미터짜리 이제 GPU랑 비교하기는 좀 페어하지가 않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걸 만약에 멀티플 이걸 더 크게 스케일링 해가지고 GPU랑 같은 플롭스로 많이 맞춘다고 하면 훨씬 더 높은 스루풋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프락시메이션을 함으로써 저희가 추가적으로 베이스 A 큐브 대비 한 뭐 2배에서 7배 정도 더 스루풋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레이턴시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예, 이건 이제 에리어하고 에너지 피션시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조금 한 칩 에리어는 한 2mm 정도, 그다음에 이제 파워 컨섬션 한 110 밀리와트, 110와트가 아닙니다. 110 밀리와트 정도, 굉장히 작은 칩이고요. 여기 뭐 프로토타입 칩이 이렇게 만든 것이 있고, 데모 비디오도 있는데 뭐 간단하게 저희 그 Q&A 태스크 같은 거를 좀 실행하는 걸 보면, 요거는 그냥 저희 그 페이스북에서 나온 그 베이비 베이비 워클로드를 돌렸을 때 저희가 이제 그냥 어떻게 이게 실제로 어텐션 실행이 되는지. 근데 사실 이 데모에서는 거의 지금 모든 그 엑스큐션 타임이 거의 데이터 호스트랑 데이터 트랜스퍼하는데 거의 시간이 다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그 칩 그거를 만약에 SoC 위에다 올린다고 하면 훨씬 더 높은 트리플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거 이제 그런 것도 좀 감안하고 보시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코디자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원래는 이 그다음 버전 엘사도 요거를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시간이 한 10분 15분밖에 안 남아서 일단 요거는 그냥 아이디어만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거는 조금 여기 시퀄이니까 이건 조금 더 저희가 셀프 어텐션에 좀 커스터마이징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의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된 모델이고, 자, 요거는 네. 랜덤 프로젝션은 다 넘어가고요. 읍스. 네. 세 번째 것도 사실은 좀 설명할 시간이 충분하진 않은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적어도 핵심적인 아이디어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 이제 BMOS라는 워크인데요.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GPU의 제한된 메모리 캐패시티를 낸드 플래시를 이용해서 좀 해결해 보자, 이제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아까 보여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 특히 이제 NLP 모델들의 트렌드는 애큐러시를 얻기 위해서 모델 사이즈를 계속 스케일링하는 약간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사실은 모델이 그냥 거의 대동소이하고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엄청나게 그냥 많이 쌓는 약간 그런 모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DNN 트레이닝하는 프로세스는 잘들 아시겠지만, 일단 포워드 패스에서 쭉 인퍼런스를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교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나온 에러를 백 프로퍼게이션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에러를 프로퍼게이션 하면서 웨이트 업데이트 하는 것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이제 포워드 백워드 패스인데, 이런 NLP 모델을 저희가 사실 이제 트레이닝을 하려고 해보니까 그림이 좀 깨졌네요. 죄송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메모리 캐패시티 월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를 담으려고 하다 보니, 예를 들면 700GB짜리 GPT-3를 트레이닝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40GB HBM, 그러니까 D램을 갖고 있는 A100 GPU가 최소한 18개는 필요하다는 거죠. 파라미터만 담는데, 그러니까 뭐 액티베이션 이런 거는 다 고려 안 하더라도 최소한 18개 이상이 있어야지만 기본적으로 트레이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모델 사이즈가 너무 커서. 근데 이제 이런 모델 패러렐 트레이닝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본질적인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실행하다 보니까 이 로드 밸런싱 문제가 항상 있죠. 어떤 레이어는 되게 무거울 수도 있고 어떤 레이어는 가벼울 수도 있는데, 그냥 노드별로 이게 정확하게 스루풋이 맞아야지만 어떻게 보면 옵티멀 퍼포먼스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챌린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메모리 밴드위스가 상당히 언더 유틸라이즈 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사실 대규모 모델을 보게 되면은 매트릭스 사이즈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매트릭스 사이즈가 굉장히
그 스케일링이 되잖아요. 매트릭스하게 스케일링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매트릭스의 디멘션이 커진다는 얘기인데 디멘션이 커지면 디그리 오브 리유즈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하나의 엘리멘트가 더 많은 긴 어떻게 보면 벡터에 대해서 이거를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번 데이터를 읽어왔을 때 하나의 한 피스 오브 데이터가 그 매트릭스 만약에 디멘션이 커지면은 더 많은 그 엘리멘트들과 페어와이즈 곱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컴퓨트 인텐시브하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더 컴퓨테이션 투 메모리 액세스의 레이시오가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리스메틱 인텐시티가 높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 실제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 만약에 이게 큰 매트릭스 곱을 하게 되면 더 컴퓨트 인텐시브하게 되고 메모리 밴드위스가 더 언더 유틸라이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8개의 GPU를 가지고 이거를 쭉 저희가 만약에 혹시 이거를 큰 매트릭스 멀티플라이를 하게 되면 사실은 D램 밴드위스는 뭐 기껏 해봤자 뭐 한 뭐 50GB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실제로 뭐 GPU가 제공하는 밴드위스는 엄청나게 높은 밴드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리소스가 언더 유틸라이즈 되고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거 다 깨졌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DNN을 스케일링 하는 거는 어떤 새로운 메모리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현재의 GPU는 굉장히 적은 커패시티에 높은 밴드위스를 제공하는 이제 어, 그런 이제 기반의 메모리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 이런 대규모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 시스템은 용량이 크고 밴드위스는 지금보다 조금 낮아도 된다.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플래시 기반의 어떤 메모리 시스템을 제안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비모스 플랫폼인데 왼쪽에 보시면 이제 호스트 CPU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비모스 플랫폼 내에서 약간 이게 그 데이터 패럴 트레이닝을 하는 약간 그런 디스트리뷰티드 그 데이터 패럴 디스트리뷰티드 트레이닝을 하는 약간 그런 플랫폼 같은 그거의 미니어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노드라고 있는 게 사실은 파라미터 서버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액티베이션 노드가 그 데이터들의 각각 이제 샤드를 가지고 각각 이제 데이터 패럴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오버롤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메모리 하이라키를 보시면은 요 액티베이션 노드에 보면 이제 컴퓨터 코어가 있고요. 컴퓨터 코어가 있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 매트릭스 연산을 하는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하는 이제 그런 그 컴퓨터 연산하는 코어가 있고 그다음에 DDR DRAM 그러니까 값싼 DDR 스테이징 에리어 역할을 하는 텐서 버퍼 역할을 하는 이제 그 값싼 DDR DRAM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더 많은 파라미터를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많은 낸드 디바이스가 있는 약간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어떤 시스템 그 가속기 아키텍처고요. 그래서 HBM 싱글 레벨 HBM DRAM을 쓰는 대신에 2 레벨 메모리 아키텍처를 갖는데 그 DDR DRAM과 값싼 DDR DRAM과 낸드 플래시를 제공함으로써 적당한 밴드위스와 높은 캐패시티를 동시에 제공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데이터 패럴 트레이닝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좀 자세하게 이제 그 데이터 어떻게 이게 텐서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이제 보여주는 이제 스텝 바이 스텝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요것만 설명하고 이밸류에이션 설명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포워드 패스 할 때는 일단 먼저 오리지널 전체 웨이트의 원본은 일단 웨이트 노드에 있으니까 처음에 일단 각각 노드의 웨이트 값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웨이트를 이제 브로드캐스트 하게 되면 각각 이제 액티베이션 노드들이 웨이트 값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온칩 스크래치 패드에다가 그 웨이트 값을 먼저 로딩을 해야 되겠죠. 로딩을 해서 컴퓨트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계산한 그 액티베이션 값을 텐서버퍼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 액티베이션 값을 더 이제 왜냐하면 백워드 패스에서 다시 이걸 써야 되니까 일단 로컬 플래시 디바이스에다가 액티베이션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백워드 패스를 할 때는 뭐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네. 그 웨이트를 읽어서 처음에 이제 브로드캐스팅 해가지고 웨이트를 받으면은 지금 현재 그 이터레이션에 그 웨이트를 받겠죠. 웨이트를 받아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값을 읽어드려서 다시 이제 백워드 패스를 컴퓨터 코어에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웨이트의 델타를 계산을 하는 거죠. 웨이트의 델타를 계산해서 다시 이거를 액티베이션 노에서 로컬리 업데이트한 그 웨이트의 델타를 계산하고 있다가 이걸 다시
웨이트 노드에다가 나중에 브로드캐스트하는 이제 전에서 이제 그걸 애그리게이션하는 그런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에 대한 이제 얘기가 중간에 쭉 나오는데요. 여기 어떻게 디자인 디테일은 조금 제가 시간상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근데 한 가지 챌린지가 뭐냐면 이제 플래시를 쓸 경우에는 그 일단 라이트 밴드위스가 되게 낮아요. 왜냐면 플래시 디바이스가 굉장히 라이트 하는데 많은 그 시간 로우 스루풋 라이트를 하기 때문에 라이트 밴드위스를 좀 부스트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인듀런스 프로블럼이 있죠. 플래시는 이제 계속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웨어아웃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어드레스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취한 어프로치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더 궁금하시면 페이퍼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인듀런스 얘기 끝나고,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거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실장 이거 디바이스를 만들 수가 없어서 이거는 그냥 시뮬레이션 기반 스터디를 했고요. 그러니까 MPU 시뮬레이터 오늘 오전에 사실 그 권혁준 박사님이 마에스트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마에스트로 시뮬레이터랑 그 다음에 이제 SSD 시뮬레이터 두 개를 묶어서 저희가 이제 하나의 그냥 시스템 시뮬레이터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요 모델은 뭐 GPT-like, 뭐 T5-like 모델들을 쭉 저희가 만들어서 그러니까 신테틱하게 엔드 투 엔드로 이걸 이벨루에이션한 건 아니고 어떤 그 레이어들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이벨루에이션하는 식으로 이벨루에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그 사이즈를 그러니까 그 어텐션 레이어의 그 사이즈를 스케일링하면서 저희가 이걸 이벨루에이션 해봤을 때 코스트 비교를 하게 되면 TPU 버전 3 대비 저희가 훨씬 더 그 메모리 코스트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메모리의 비용이 훨씬 더 낮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같은 스루풋을 가정했을 때, 같은 트레이닝 타임을 가정했을 때 저희가 훨씬 더 낮은, 그러니까 적은 메모리 비용으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그냥 저희가 이거를 일반적인 그냥 SSD에다가 만약에 NPU를 붙였을 때 이거는 얼마나 우리가 비교 우위에 있는지 이거를 저희가 좀 성능 비교를 해보면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상당히 왼쪽에 있는 거는 그냥 어떤 기존에 있는 컴퓨팅 플랫폼 그 NPU나 아니면은 GPU 같은 이제 기존에 있는 플랫폼 가속기 위에다가 SSD, 커머니티 SSD를 붙였을 때 나오는 스루풋이고 그 옆에 있는 것들은 이제 저희 비히모스가 달성한 스루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약간 그 메모리 시스템의 버틀렉이 전혀 없는 아이디얼 케이스와 거의 대등한 이제 그런 성능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좀 두 번째 부분 제가 좀 빠르게 지나가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48분인데 시간을 맞추느라 조금 뒷부분 좀 빠르게 지나가게 된 건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뭐 비머스는 이피션트한 그런 데이터 패러럴 트레이닝을 가능하게 해주는 커스텀 플래시 베이스드 가속기 아키텍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메모리 시스템 설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중요한 그 디자인 이슈다. 특히 이런 큰 대규모 모델을 트레이닝할 때는 이런 그 메모리 시스템 아키텍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테이크어웨이로 말씀드리고 오늘 그 제가 발표한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